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해드리는 수시 상담은 실제 입시에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요. 수시 지원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학생은 언론인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2.47등급, 모의고사는 9월 가채점 기준으로 1.125등급이 예상되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적극적인 진로 관련 활동, 다양한 독서, 지원학과 결정입니다. 희망대학은 서울대 종교학과 학생부 종합, 고려대 영어영문학과 융합형 인재 전형, 연세대 영어영문학과 학교활동 우수자 전형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전화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언론인을 꿈꾸고 있는 고3 학생의 학부모입니다. 네, 우리 어머니께서 전화 주셨는데요. 수시 6회 지원에 대한 계획은 어느 정도 짜셨나요? 네, 어느 정도 다 아이가 짜놨습니다. 네,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저희가 상담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상담은 백승환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백승환 선생님께서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또 오늘 상담에서 주목해 볼 만한 핵심 포인트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의 이제 특징을 보게 되면 이제 언론인을 희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교과 내용이라든가 학교 내 활동을 보게 되면 굉장히 적극적인 진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했을 때 강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다양한 독서 활동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다른 일반 제가 본 학생 중에서 아마 독서량으로 따지면 제일 많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이제 지원학과의 결정인데 아까 이제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서울대 종교학과를 희망하고 있는데 이 학과가 과연 내가 활동한 비교과 내용과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들 한번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가장 큰 특징은 이 학생은 이제 수능에 굉장히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까지도 고려한 전략을 한번 세워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백승환 선생님이 제안해 주신 수시 히든카드 6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수시 히든카드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3장에서 4장, 논술은 2장에서 3장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수시 히든카드 6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과 논술 전형을 병행해서 지원하라는 그런 조언을 백승환 선생님께서 해주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예. 먼저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어머니께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우리 학생이 수시를 굉장히 좀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제가 받은 거에서는 이제 논술 전형이 빠져 있는데 논술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 그래도 논술 전형을 아이가 학교에서 하다가 힘들다고 그냥 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논술 전형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우리 학생의 제가 이제 히든카드를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돼서 이제 먼저 내신 성적을 보게 되면 내신 성적은 중상위권 성적이죠. 한 2등급대에 가 있기 때문에 아주 썩 좋은 성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는 우리 학생 희망한 대학 쓰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모의고사 성적으로만 따진다면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최상위권에 속해 있는 학생입니다. 6월달, 9월달 성적으로 보면. 따라서 우리 학생이 지원할 때에는 아마 이제 수능 쪽이라든가 논술 쪽으로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는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독서 활동이라든가 진로 활동이라든가 그리고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활동들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이 학생이 참여한 기록이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제 보통 3개에서 4개 정도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뭐 연대나 고대 정도 수준이 될 거로 생각이 드는데 수능 최장력 기준은 현재 6월, 9월 성적으로 봤을 때 모두 통과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이 논술 전형으로 지원했을 경우에는 수능 전에 하나 정도 그리고 수능 후에 한두 개 정도는 성적대에 맞추거나 약간 상향해서 학과를 조정한다거나 하는 전략으로 논술도 같이 한번 고려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정지원 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이제 서울대 종교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인 일반 전형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자기소개서에 어떤 점을 강조하고 또 보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쌤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죠. 예, 대부분 이제 종교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이제 종교에 대한 신념을 합니다. 밤에 기도에 몇 번 나가고 헌금 얼마 내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종교에 대한 신념이나 믿음보다는 자신이 종교를 바라보는
분석을 정확하게 좀 쓰셨으면 좋겠고요. 왜 네. 종교학과를 지원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종교학과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학문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역사와 철학이 좀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을 좀 정확하게 적어주시고 네. 내가 왜 이 학과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정확하게만 좀 생각하시고 지원하시면 조금 더 유리한 자기소개서가 될 것도 같고 쓸거리가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학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성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예, 우리 학생의 9월 모의고사 성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문화 모두가 1등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지리만 2등급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4개 영역 평균 등급이 1.125 등급으로 예상이 됩니다. 6월과 9월 모의평가 성적을 비교해 보면은요, 국어는 1등급에서 1등급으로 그대로 성적을 유지하고 있고, 수학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성적이 향상됐습니다. 영어는 1등급에서 1등급으로 그대로 성적을 유지하고 있고요. 사회탐구는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성적이 향상됐지만 세계지리는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성적이 하락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평균 등급을 보게 되면 6월 평균 등급은 1.375 등급으로 나타났고요. 9월은 1.125 등급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6월 달보다는 9월 달에 성적 향상이 많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수시 모집 논술 전형에 지원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무난히 통과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 살펴보았는데요. 성적도 매우 우수하지만 또 성적도 굉장히 또 상승되고 있다는 부분이 고무적이었는데 우리 학생 이제 수시 지원을 위해서 우리 학생 현재 9월 모의고사 가채점 결과로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조언을 해주시죠. 예,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궁금한 점이 이 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에 굉장히 강점을 보이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수시 모집을 지원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먼저 6월 달과 9월 달에 이제 정확하게 내 위치가 어딘지 진단을 해봐야 되는데 먼저 9월 달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4개 영역 가채점 원점수로 봤을 때 우리 학생은 382점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국 분포로 봤을 때 약 상위 0.6%, 0.65%에 해당되는 아주 상당히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입니다. 희망하는 대학을 이제 비교해 보면은요, 서울대 인문계열, 종교학과는 이제 정시 모집에서는 인문계열로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4개 영역 총점이 9월달 가채점 기준으로 봤을 때 약 386점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상위 0.4%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지망인 고려대 영문학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 4개 영역 총점이 약 383점 정도, 그래서 상위 0.55% 수준으로 예상이 됩니다. 3지망인 연세대 영문학과는 4개 영역 총점이 약 384점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0.5% 수준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이 이제 희망대학에 지원했을 땐 서울대학교는 약간 상향 지원으로 예상이 되고요. 고려대학교 영문과라든가 연세대학교 영문과는 아마 소신지원 쪽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서울대학교까지도 노려본다 한다면은 지금 현지에서 가장 필요한 영역은 수학 영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4개 영역이 모두 우수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학에 대한 반영 비중이 다른 대학보다 높은 편이기 때문에 수학 성적 향상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 연세대학교라든가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정시 모집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가 28.6%로 동일 비중입니다. 따라서 수학 성능만 조금 올린다면은 충분히 정시 모집에서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한 것 중에서 이제 성균관대학교를 질문하셨는데 정시 기준으로 따졌을 때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계열 같은 경우는 약 377점, 그리고 인문계열은 375점 정도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6월달이나 9월달 성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성균관대학교는 정시에 지원 가능한 대학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모의고사 성적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는데요.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예, 우리 학생이 이제 교과 성적을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평균 내신 등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가 좋은 영역대로 보면은요, 영어가 1.8등급, 사회가 2.3등급, 국어가 2.4등급, 수학이 3.4등급으로 평균 등급이 2.47등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의 주요 과목 성적 추이를 보면요. 국어는 4등급에서 3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으로 1학년 때보다는 2학년 때 성적이 향상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학은 4등급에서 2등급, 4등급에서 3등급, 4등급으로 성적이 계속해서 등락을 보이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2학년 이후 성적이 1학년 때보다는 좀 더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어는 2등급에서 1등급, 3등급에서 1등급, 2등급으로 이제 매 학기마다 약간씩의 등락의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국어 교과를 제외하고는 수학, 영어 교과가 매 학기 이제 등락을 보이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아마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재학하고 있는 학교가 이제 특성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성적으로만 본다면은 이제 뭐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했을 때 아주 썩 유리한 성적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상위권 대학이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더라도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내신 성적이 조금 우수한 편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내신 성적만으로 본다면은 지원할 땐 약간 불리한 요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백승환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 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독서활동이고요. 구름은 수상경력, 봉사활동입니다. 자,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았는데요. 수상 경력과 봉사 활동에서는 조금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나머지 4개 영역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네. 백성환 선생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실까요? 네, 비교과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학생의 이제 비교과 영역을 제가 쭉 한번 미리 분석을 해 봤는데, 이제 제가 본 바에는 아주 내용은 다른 학생에 비해서 일반 인문계 고등학생에 비해서 굉장히 양은 많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율활동이라든가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진로활동, 독서활동 그 활동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이 했고 그리고 그 활동에 의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던 것들이 학생 생활 기록부에 아주 자세히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높이 평가를 했는데요. 먼저 자율활동을 보게 되면은 이제 심시수련 활동이라든가 문화예술 활동, 그리고 소논문 발표라든가 인문학 특강 수강, 그리고 학술대회 참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단순히 참여하는 정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그것을 해보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아주 그런 면들이 상당히 많이 봤고요. 그리고 그런 자율활동 부분이 보통 일반적인 학교에서 봤을 때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구체적인 활동 내용 기록까지도 잘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여집니다. 동아리 활동에서는 1학년 때 과학 동아리 활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2학년 때는 대중문화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장으로 활동을 했고요. 그래서 인문계열에만 이제 이 학생의 학교 특징이 인문계열만 있는 학교인데, 인문계열 학교 학생이 있는 학교 내에서 과학 동아리를 했다는 것도 자체도 굉장히 고무적이고 그 활동 자체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결과 평가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2학년 때 활동한 내용들은 아마 우리 학생이 이제 대학에서 희망하는 전공 그리고 언론인을 희망하는 그런 활동 중에 하나에 좋은 평가가 기록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로 활동을 보게 되면요, 진로 활동은 1학년 때 진로 탐색 활동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서 내가 언론인이냐 방송인 쪽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데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고요. 2학년 때는 진로 학술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각종 진로 관련 활동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한 기록들이 잘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독서 활동입니다. 아까 이제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학생이 이제 3학년 때까지 읽었던 책이 거의 한 70여 권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야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과학부터 시작해서 문학, 인문학까지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책을 적극적으로 많이 읽었던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 학생이 지금 읽었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면접이라든가 혹은 자기소개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표현이 될 것인가, 그리고 면접 장면에서 만약에 질문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더 보완돼야 될 사항인데 이제 수상 경력입니다. 이제 수상 기록은 총 14회고요. 교과후 수상은 이제 한 5회 정도 받았는데 영어와 국어에 이제 관련된 사항이 좀 많고요. 그리고 영어 관련 사항이 많은 것이 좀 특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국사 경시대회 정도의 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외의 상은 이제 일반적인 대회에 참가했던 상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은 약 50시간 했는데 상대적으로 2학년까지입니다. 3학년 기록은 없었기 때문에 2학년 기록까지 봤을 때 상당히 다른 활동에 비해서는 조금 저조한 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봉사활동보다는 이제 지속적인 봉사활동이 좋고 개인 봉사활동이 적은 것이 좀 단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세부 능력 특기사항란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기록이 자세히 잘 되어 있고요. 특히 우리 학생이 강점을 보이고 있는 영어라든가 그다음에 사회활동이 학교 내에서 활동한 내용들 같은 것이 잘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내용의 1번 학업의 기울인 노력에 관련된 부분들은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성적과 비교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백승환 선생님,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 중에 가장 주목할 대학은 어떤 대학인가요?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중에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대학을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희망 대학은 이제 1지망 서울대 종교학과, 2지망 고려대 영어영문학과, 3지망 연수대 영문학과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대학은 1지망 서울대 종교학과 일반 전형으로 봤습니다. 네. 이 서울대를 가장 주목할 대학으로 진단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 먼저 우리 학생이 이제 가장 1지망으로 희망한 대학이 서울대였기 때문에 이제 네. 선정한 이유도 있고요. 아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고려대학교라든가 연세대학교 영문학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학생이 9월 성적으로 봤을 때 조금만 더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성적이 조금 떨어져 있는 이제 서울대학교 종교학과를 좀 더 관심 있게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서울대 종교학과를 선정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1지망으로 희망하고 있고 또 선생님께서도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대학으로 선택해 주신 서울대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 주시죠. 예, 지금 이제 서울대 특징에 대해서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이제 희망하는 대학이 서울대 종교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전형입니다. 그래서 종교학과라고 해서 저는 굉장히 생소했는데 이제 제가 학생생활 기록부를 봤을 때는 종교학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학생이 좀 더 고민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 내용인데 이제 먼저 일단 종교학과에 관련된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인원은 10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2년간 경쟁률을 보게 되면 2015학년도에 5.5대 1, 2016학년도에 6.2대 1, 그래서 경쟁률 조금씩 상승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전형 방법은 1단계에서 서류 100%에서 2배수를 선발하고 있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50%, 면접 구술고사 50%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평가 방법을 보면은요. 서류 평가에서는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을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평가 방법에서는 학업 능력, 그다음에 자기 주도적 학업 태도,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도, 그다음에 지적 호기심 등을 평가를 하고 있으며 창의적 인재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학생부 교과 내용에서는 고등학교에 배웠던 전 교육 과정을 충실히 이수했는지에 관련된 부분들도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동체 정신, 교육 환경, 그리고 교과 이수 기준 충족 여부 등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방법에서는 이제 여러 명의 입학사정관이 다단계로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 구술고사에서는 이제 지원자 한 명에 대한 복수의 면접위원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 방법은 공동출제 문항으로는 인문학, 사회과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해서 출제를 하고 있고요. 전공 역성이라든가 학업 역량을 평가하고 있으며 영어 또는 한자가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출된 서류 기준으로 해서 준비 시간은 30분 정도 되고요. 면접 시간은 15분이면 이제 추가 질문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일반 전형에서는 없고요. 2016학년도 입시 결과를 보게 되면 저희가 조사한 내용입니다. 1단계 합격자 중에서 1.44등급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1단계 불합격자 중에서 가장 성적이 좋았던 학생이 1.88등급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일반 전형이라 하더라도 합격 사례가 많지가 않습니다. 워낙 뽑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네. 쭉 찾아봤는데 없어서 이제 요 가장 근사치는 걸 뽑아봤는데 이 성적만으로 봤을 때도 우리 학생보다 약간 성적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도전 가능성을 봤을 때는 이제 종합 전형이긴 하지만 앞에 이제 사례를 봤을 때는 교과 성적이 약간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비교과 활동과 지원학과와 관련된 성을 이제 어떻게 부각시키느냐가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상향전으로 이상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주원 선생님께 질문 드릴게요. 그러니까 앞서 서울대는 면접 구술 평가에서 영어나 한자를 활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 건가요? 보통 이제 서울대 자유전공에서 많이 나오는데 영어 네. 지문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 학생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영어 지문이 나오면 그걸 해석을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서울대는 그보다 좀 다르게 지문에 대한 해석도 중요하지만 해석에 대한 자기 평가, 그러니까 논술로 쓰는 거죠. 네. 영어 지문을 한글로 써서 한글에 대한 논술, 자기에 대한 생각을 쓰는 거죠. 1번은 정리, 2번은 자기 생각에 대한 분석을 쓰는 게 대부분이고요. 한자는 지금 이제 종교학과를 예를 든다라고 하면 이제 도교가 있기 때문에 뭐 논어, 맹자나 사서상경 등의 그런 것들의 지문을 써서 본인들이 이제 그거에 대한 해석이나 아니면 분석을 좀 쓰는 그런 지문들이 나올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백선 선생님, 우리 학생이 이제 6장의 카드를 사용할 때 어떤 대학들을 추가로 눈여겨보면 좋을지 좀 조언을 해 주시죠. 예, 우리 학생에게 추천해드리는 대학을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추천하는 전형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제 논술 중심의 전형으로 추천을 해봤습니다. 이제 앞에 이제 계속 학생부 종합전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제 논술 전형을 추천해봤고요. 먼저 이제 서울대를 한번 추천했습니다. 일반 전형이고요.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공과 관련된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희망이 언론이긴 하지만 영문과 쪽에 활동이 좀 많기 때문에 영어 영문과를 한번 추천해봤고요. 1단계에서 2배수 선발하고 서류 100%고요. 그리고 역시 1단계 50, 면접 구수고사 50입니다. 방법은 똑같고요. 그다음에 2등급 이내 합격자가 불합격자가 대다수입니다. 역시 내신 성적이 좀 높게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추천하는 대학은 고려대학교 논술 전형입니다. 영어 영문학과고요. 29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40%, 논술 60%를 반영하고 있고요. 수능 최장력 기준이 높은 편입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두 과목입니다. 그래서 3개 영역 각 2등급, 그리고 한국사는 3등급입니다. 그래서 합격자 평균을 보게 되면 2.6등급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이건 학교 발표 자료입니다. 그래서 실제 합격한 학생의 내신 등급은 이거보다 더 낮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논술 전형입니다. 영어 영문학과가 17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비중이 적은 편입니다. 12.9%고 논술의 비중이 87.2%로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 최장력 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한 과목에서 4개 영역 등급합이 6입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사는 3등급 동일합니다. 합격자 평균을 보시게 되면 80% 커트라인에 있는 학생의 평균이 4등급입니다. 학교 발표 자료입니다. 그래서 내신보다는 논술에 대한 영향이 큰 학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논술 전형이고요. 인문과학 계열 110명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논술 학생부 40%, 논술 60%로 선발하고 있고요. 수능 최장력 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두 과목 해서 3개 영역 등급합이 6 이내고 한국사는 4등급 이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격자 평균은 3.2등급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머니, 오늘 상담 받으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아이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쪽으로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좀 더 빨리 상담을 신청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상담을 바탕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2명의 고3 학생 어머님들과 상담을 마쳤습니다. 아직 수시 원서 접수를 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마지막까지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전략 고민하고 잘 결정하셔서 후회 없는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수시 지원에서는 이제 9월 모의고사 성적이 기준선이 될 텐데요. 자신의 가채점 점수를 너무 지나치게 상향으로 판단하지도 마시고 또 너무 지나치게 하향으로 불안하게 판단하지도 마시고 적절한 선을 잘 판단하셔서 수시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해 주신 정조원 선생님, 백승한 선생님 고맙습니다. 내일은 가천대 법학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과 또 홍익대 법학부를 희망하는 고3 학생과의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